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2월 18일 저녁 6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권 변호사를 자칭을 했는데 가짜 인권 변호사라고 부르는 게 오히려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인권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인권인 생명권, 그것도 국민의 생명권을 간단하게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을 보호를 해야 될 입장에서 국민의 생명을 박탈하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무리한 수사를 통해서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처럼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이 도대체 몇 사람이나 됩니까? 이거 대부분이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에 속합니다. 두 번째, 목숨 걸고 탈북한 두 사람의 북한 어민을 범죄를 저질렀다는 북한 측의 확인되지 않는 정보에 근거해 가지고 관할권, 재판 관할권을 행사하지 않고 두 사람을 꽁꽁 묶어 가지고 눈을 가리고 해서 북한으로 보내버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한국 땅에 닿는 순간 한국 국적자였습니다. 한국인을 범죄자라고 해가지고, 확인되지도 않는 범죄자라고 해가지고 반국가 단체의 관할로 넘겨버려서 그 뒤에 사형됐는지 고문을 받고 반신불수가 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국제사회에서 흥분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세 번째, 작년 9월에 해수부 공무원이 북한 쪽으로 표류했다가 북한군에게 붙들려 가지고 구조도 못 받는 상태에서 사살하고 시신을 불태운 사건에 대해서 북한에 대해서 전혀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배상 요구도 하지 않고 사과 요구도 하지 않고 유야무야 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가 이상한 편지 하나 보내니까 그걸 감지덕지하면서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또 대북전단 금지법 조항을 만들어 가지고 김정은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남북한 8천만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말살하는 정도가 아니라 감옥에 집어넣 대북전단을 보내면 형사처벌하는 이런 법을 만들었다가 지금 국제적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완전히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서는 벼르는 사람들로 그 진용이 꽉 차졌습니다.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김정은 편을 들다가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이 반인도 범죄자라는 한 카테고리로 몰려가지고 이상한 꼴을 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억지가 잘 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한 대목을 덧붙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아들 이모 군이 19살이네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억울한 죽음에 대한 진실을 밝혀달라고 호소하는 편지를 보냈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고발장하고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국 대통령 못 믿겠으니까 미국 대통령이 좀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편지를 보냈다는 겁니다. 이거 피격 공무원의 형, 피살된 공무원의 형 이래진 씨는 조선일보와 통화를 하면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난 2월 4일 주한 미국 대사관을 통해 편지를 외교 행랑을 통해 발송했고 백악관이 수신했다는 것을 확인했다. 아직 바이든 대통령으로부터 답장을 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이 편지는 대충 이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군은 바이든 대통령의 의정활동을 보면서 북한에 의해 침해를 당한 인권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진 분이라고 믿고 있다. 대한민국 18살 학생의 억울한 호소도 들어주실 것이라 생각해 서신을 보낸다. 북한의 김정은은 저희 아버지를 죽인 이유가 코로나 때문이라고 하지만 저는 사람의 생명을 바이러스로 취급해 사살하고 기름을 발라 시신을 훼손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이런 북한의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인권유린이다. 대한민국 국군이 저희 아버지를 왜 구하지 못했고 북한군이 저희 아버지를 왜 죽였는지에 대한 진실을 밝히고 싶지만 아직 학생이기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저희 작은 외침을 들어주세요. 가해자는 있는데 누구 하나 사과하는 사람이 없고 책임지는 사람도 없다. 어느 누구도 진상을 규명하려는 노력도 없으며 오히려 이 사건을 조용히 덮으려는 분위기다. 그러면서 이분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은 아픔과 고통도 호소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이런 사안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죠. 젊은 시절 부인과 딸을 교통사고로 잃었고 2015년에는 큰아들이 또 암 투병 끝에 죽었습니다. 이분은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을 때의 아픔과 고통을 누구보다 잘 아시리라 생각한다 면서 8살짜리 여동생은 아직도 아버지가 죽은 사실을 알지 못해 매일 밤 아버지를 찾고 있고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그림과 편지로 달래고 있다고 호소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재인 대통령 가짜 인권 변호사, 인권 변호를 했다고 선전하면서 대통령이 되더니 가장 불쌍한 인권 피해자인 북한 동포, 탈북자, 납북자에 대해서 얼굴을 싹 돌리고 오로지 자기 편, 조국, 민노총 이런 사람들의 인권만 챙기는, 그리고 백선엽 장군은 외면하고 자기 편인 백기환 씨가 시 빈소에 가서는 직접 문상을 하고 거기서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하기를 세월호 유족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진상규명이 안 되어서 답답하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함으로써 수사와 재판까지도 세월호 유족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건 인권도 없고 법치도 모르는 이런 대통령을 둔 한국인으로서 한 고등학생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도움을 요청을 했다. 이게 참 나라가 아무리 허구대가 좋고 세계 5대 공업국이지만은 영혼과 정신이 멍들고 있다. 영혼과 정신을 망가뜨리고 있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았다. 결국 국민의 수준에 맞는 대통령이 문재인이라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거듭 확인시켜 주는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임기를 1년 남겨놓고 있는 것이 그나마 위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인권 유린 방치 행위에 대한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의 투신 자살에 대해서도 민형사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런 책임을 지우도록 하는 것이 국민된 도리입니다. 이 정도로 헌법을 무시하고 인륜을 무시한 사람이 대통령이란 자리에 있었다는 것만으로 보호를 받는다면 이거는 법치국가가 아닙니다.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호를 요청하는 고등학생의 외침, 그것은 바로 문재인 당신은 우리나라 대통령이 아니야라는 선언문에 해당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